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낮에는 아주 따뜻하던데요. 아침 저녁은 쌀쌀합니다. 자, 오늘이 그 1, 2월 순환 8번째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1, 2월 순환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8번째 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택법이죠. 그러니까 속표지 그러니까 433쪽, 내용 434쪽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오고 있죠. 4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법 지난주 건축법보다는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택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니까 따뜻하게 주무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날을 준비하고 그런 게 이제 주택인데요. 근데 이 주택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주택을 포함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는 더 큰 초점이 뭐냐면 집장사가 집을 지어서 파는 게 초점이에요. 집장사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걸 판다고요. 그러니까 집을 좀 지어보신 분, 이게 지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는데 집을 지어보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가 한참 또 먼 얘기예요. 그래서 익숙한 것 같은데 전혀 생소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가 그렇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집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떠올릴 수가 있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하고 좀 다른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택법이 조금 처음에는 까다롭습니다. 담겨져 있는 내용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용어들이 처음에는 좀 까다롭고요. 자, 보시죠. 이제 434쪽 가시죠. 그러니까 1장 총칙이요. 그러니까 네모 1번 목적. 그러니까 2번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표시요. 건설. 그러니까 공급 표시요. 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 표시요. 주택 시장의 관리에 대해서 등의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집장사 집을 짓고요. 건설. 집장사가 팔고요. 공급하는 거죠. 우리가 돈 주고 삽니다. 공급 받는 거죠. 그다음에 주택 시장의 관리. 집값 펄쩍펄쩍 뛰면 국가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그런 이제 투기 잡자 이런 것들이 주된 초점입니다. 그런데 네모 2번 용어 정의 가기 전에 그러니까 네모 1번 목적 옆에다가요. 그러니까 페이지 459 쓰시고요. 그러니까 459쪽을 먼저 갔다 오시죠. 그러니까 주택법이 무슨 법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보셔야 됩니다. 또 459쪽을 가시면 그러니까 459쪽에 제2관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 양구 1번 원칙.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주택건설 표시요.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 표시요. 대지조성. 그냥 연필 한 자루로 표시하는 곳 이렇게 밑줄 정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을 시행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공유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자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표시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표시 말씀드리지 않은 것들은 다 잉크니까 쓸데없는 잉크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표시한 것만요. 양과 1번, 방과 1번. 그러니까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작은 1번, 박스의 작은 1번 단독주택 표시요. 단독주택 30호 표시요. 30호. 그러니까 사선 긋고요. 기울어진 선형. 그러니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인 경우에는 50호 표시요. 50호로 한다. 그 50호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시고 작은 2번 공동주택 표시요. 공동주택. 그러니까 땡땡 30세대 표시요. 30세대. 바로 넘어와서 또 사선 긋고요. 그러니까 다만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표시요. 50세대로 한다. 그럼 그러니까 역시 나중에 보시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반과로 2번. 그러니까 대지조성 사업의 경우 그러니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표시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까지가 있죠.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표시한 것의 핵심이 뭐였냐면 지금 이쪽에 460쪽에 많이 있었고 459쪽에 30, 30이 있었죠. 지금 460쪽에서는 10,000제곱미터를 표시했잖아요. 그리고 459쪽에서는 30호 30세대를 표시했습니다. 50은 예외고요. 자,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30, 30만 이상을 하려면 주택법 적용을 받는데요. 자, 거기까지만 놓고 다시 434쪽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434쪽이요.
지금 여기 459 중에서 본 게 30만입니다. 이거 이상 하려면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다음은 이제 해설이니까 뭐 이걸 다 옮겨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쭉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눈조각 찍으면서 보니까 하는 게 나으니까 가겠습니다. 그냥 하얀색은 그냥 편히 들으시고 노란색으로 쓰는 것 정도만 어디다 메모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보신 척에 다 해요. 따로 쓸 건 더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지붕이 있죠. 지붕이 있으니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에 29가지가 있죠. 그러고요. 뭐 그 중에 대표적인 거로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런 것들은 다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지난주에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을 몇 가지로 구분을 했고요. 29가지로 구분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29번 야영장시설까지 해서 대한민국 모든 건축물 바닥은 29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건축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죠. 건축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금지돼 있고 허가받아야 할 수 있고 허가받아서 건축을 진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요. 건축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이 쓰는 여러 가지 바닥 중에서 특별히 단독주택, 공동주택 거기서 편히 주무시라고요. 창고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그 뭐 상가, 유락시설, 나이트클럽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집에서 주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가에 대한 법도 공장에 대한 법도 창고에 대한 법도 다 있는데 주택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주택법이죠. 주택법인데 근데 지금 보신 내용이 뭐냐면 모든 주택에 대해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보신 얼마요? 30만 이상에 대해서 주택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써져 있진 않지만 한 번에 단독주택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집 짓기 한 땅 10제곱미터 이상 때 주택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법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아까 뭘 받아야 된다고 돼 있었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었죠. 그러고요. 아직 이제 안 받고 그 뒤에서 볼 겁니다만 사업계획 아무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집장사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집장사 7가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업주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란색만 써주시죠. 노란색만요. 주택법은 한 번에 30만 이상 때 주택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사업주체라고 정해진 사람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면요. 어디에 근데 여기가 아까 보셨던 게 30동이 아니라 30세대였어요. 30세대니까 1층에 6집 깔고 5층 올라가면 30집 되는 거죠. 그 한 동 짓는 것도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겁니다. 건축법은 안 쓰셔도 도움이 되고요.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보자고요. 어디에 집을 한 채를 짓습니다. 집 한 채를 지어요.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전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어디에 집을 1000세대를 짓습니다. 뭐 1000세대를 짓게 되는데 집을 1000세대를 짓습니다. 무너지면 돼요? 안 돼요? 1000세대 지으면 무너져도 돼요? 안 되죠. 1000세대 역시 무너지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된다. 탄탄하게 지어야 된다. 무슨 법이고요? 건축법이죠. 건축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집 어느 곳에 집 한 채가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조금만 들어와요? 조금만 들어오는 거죠. 여기는 조금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에 집 1000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조금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죠. 이미 대한민국은 이미 거의 뭐 2인 1가구 수준이죠. 단독 가구요. 혼자 사는 사람 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0년 통계가 2.7인 1가구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냥 3인 1가구 좀 그렇게 법이 그 흐름에서 가고 있고요. 3명씩만 잡아도 3,000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1000세대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또 한 곳에 곳곳에 흩어져서 골고루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곳에 3,000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여기는 똑같이 안전은 똑같은데 여기는 조금 들어오고 여기는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구분을 어디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한 500세대면 많아요? 조금이에요? 많죠.
예, 아무튼 그만. 그러니까 새 집이면 많아요, 조금이에요? 새 집이요. 그러니까 뭐 조금인 거죠. 아무튼 그걸 어떻게 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100채로 정할 수도 있고 50채로 정할 수도 있고 20채로 정할 수도 있고 그냥 그것을 지금 몇 채로 정했다고요? 30채로 정했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대통령 마음대로요. 뭐 권한대행이야. 뭐 결정했듯이 뭐 정하면 되고 다음 대통령이 뭐 50채로 바꾸면 50채로 바꾸주는 거고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겁니다. 어떤 선은 정해야 된다고요. 한 집과 천 집 사이에서 어느 선을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몇 집으로 정했다고요? 30집으로 정한 겁니다. 한 군데 30집 들어오면 이거는 많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지네들이 정한 거예요. 더 이상 의미는 없어요. 근데 30집이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30집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층 깔고요. 6집씩 5층 지으면 그러니까 몇 집이 되는 거예요? 30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집 깔려 있고 5층 올라가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 보신 적 있어요? 없죠. 뭐 단지라고. 근데 그런 거 거의 보신 적 없다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한 동짜리 1층에 6집 깔리고 그러니까 5층짜리 올라간 아파트 요즘에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죠. 근데 어디 어디 이제 그 큰 도시 외곽에 보면 뭐 무지개 아파트, 뭐 이제 뭐 궁전 아파트 뭐 그런 것들 가끔 있잖아요. 그 뭐 요즘에 이제 선세대는 다 뭐 무슨 알 수 없는 뭐 외국말을 다 갖다 붙여놓잖아요. 외국 사람도 알 수 없는 외국 말들이요. 뭐 내가 미안해, 뭐 푸르딩딩 뭐 등등 해서 별별 이상한 말들을 갖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요? 시어머니 못 올라오게 해요. 못 찾게 해요. 그렇다면서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30집 너무 작잖아요. 요즘으로 보면 작은데 이 규정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30집이면 엄청 큰 거였다고요. 한 곳에 30집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이제 이 중에 뭐 주택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대한민국에서는 좀 그래도 비싼 집 가격 많이 뛰고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아파트는 극빈층이 사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곳이라고요. 아이들은 같이 살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극빈층이 그러니까 한 대짬을 잘 수 없으니까 들어가서 자는 곳이 아파트이지 아파트는 그러니까 거주 공간이 거의 거주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극빈층이 자고 있으니까 거주는 하고 있지만 거기는 거의 뭐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곳이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가 이제 돈 되는 걸로 된 거죠. 아파트 우리나라 처음 아파트 뭐 언제요? 1963년에 그러니까 마포에 처음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처음으로 아파트를 올라섰다고요. 두 번째 마포 또 역시 마포에 두 번째 아파트 뭐 지었고요. 와우 아파트 지었습니다. 와우 아파트는 어떻게 됐대요? 와르르 무너졌죠. 아파트라는 게 자체가 생소했다고요. 어떻게 짓는지도 몰랐어요. 아무튼 지었는데 어떻게 첫 번째 건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어떻게 안 무너졌는데 두 번째는 그냥 그대로 폭삭 무너졌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파트가 얼마나 신기한 일이었냐고요. 다 단독주택 사시고 아니면 목조집 사시고 브로크집 어쩌다가 빨간 벽돌 2층 집 있고 그러는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아파트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 시골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시골이라고 해서 저 농촌 아니고요. 지방 도시 어지간한 사람들이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았습니다. 어떻게 집 위에다가 또 집을 놓고 그 위에다 또 집을 놓는데 그냥 2층짜리 벽돌집도 그러니까 옥 계단을 통해서 그 집 식구들이 그 집을 다 통째로 쓰는 거였지 따로따로 사는 건 아니었다고요. 집 위에 또 집이 있대요. 뭐 희한하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영화나 가봐야 극장이나 가야 그러니까 대한 뉴스에 한번 뭐 그런 게 나오는 거지 본 적도 없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고요. 더 큰 문제는 뭐고요? 서울 사람들은 실망스럽기도 하지 변소를 집에다 집어 넣는데요. 냄새 나서 어떻게 살아? 아무튼 변소를 집에 집어넣고 산대요. 그리고 뭐 물로 아이고 냄새 나서 어떻게 살아서 그 사람들은 코도 다 박았나? 더 큰 문제는 뭐고요? 3층에 누가 산대요. 3층에 그 사람이 집안에 변소가 있어서 거기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침에 일을 보는데요. 그 바로 위에 누군가가 일을 보고 있대요. 세상에 어찌고 그러고 산대. 소설로도 여러 번 나왔어요. 처음 아파트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요. 그럼 아무튼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희한한 일은 뿐만 아니라 우리에서는 기록적인 거였죠. 처음이니까요. 그래서 엄청 큰 일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에 나오고요? 대한 뉴스에 나오는 거였죠. 대통령 각각 기사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관계자들을 지하시고 어찌고 저찌고 대한 뉴스의 정도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올라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건물을 5층까지 짓는 것도 힘든 거였고 거기다 집들을 그렇게 한 곳에다가 넣는 것도 엄청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해도 좀 채수가 달라졌지만 작았지만 좀 지나면서 30채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30채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뭐 1000세대, 5000세대 아파트가 기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법에서는 이 옛날 흔적 때문에 그러니까 몇 채로 남아 있고요, 30채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법을 생각하실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올라서고 있는 이 1000세대, 5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내용을 이해하실 때 그런 거고 여기 이제 주택법 법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고요.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이요. 단독주택 30채 좀 덩어리가 되는 거죠. 공동주택은 30동이 아니라 30세대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6집 5층만 올려도 주택법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요. 집 짓기 한당 만제곱미터,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m, 100m 축구장 하나 크기를 할 때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법 집장사 떼돈 벌자는 사익사업이죠. 공익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덩어리가 크다 그래서 사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에 30만 이상을 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아무나 30채 이상 한다고 신청할 수는 없고요. 법에 정해진 7가지 그러니까 사업 주체로 정해진 집장사들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건축허가 얘기가 자주 나와요. 그러면 주택법은 한 번에 몇 채 이상이요? 30채 이상이죠. 그러면 몇 채까지는 건축허가고요. 30채 이상이 주택법이니까 몇 채까지는 그 건축법이고요. 29채죠. 따로 뭐 29 숫자를 쓰느니 30채 미만은 건축허가를 받는 겁니다. 뭐 하늘과 땅 차이인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법에 29채 짓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에 30채 짓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건축법이고 30채부터는 주택법인 거죠. 뭐 그런데 뭐 이제 다음 내용들을 이제 쭉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29채를 짓기 위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290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치죠. 그러니까 땅 사고 그다음에 관청에 가서 도면 떠서 관청 가서 도장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10만큼의 노력이 필요해서 뭐 290만 원 또 아니면 뭐 2,900만 원 290의 노력이 필요하다면 집 한 채를 더 짓는 거라고요. 한 채를 짓는 거면 300이요? 300이 아니라고요. 3,000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건 도면만 넣으면 바로 허가가 나오는 거죠. 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바로 허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이거 100% 관청 맘대로예요. 우리 동네 집 남어 못 지어 못 짓는 겁니다. 뭔 집이 남어? 내가 볼 땐 남는다고 봐. 끝. 더 이상 따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행정소송 집어넣었자 100% 다 패소고요. 관청 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취지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다 쓸 수는 없고요. 이제 하나는 한 곳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한 단지예요. 그래서 한 곳에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규제하자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지역 주택 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 집 남아 못 지어 못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저기다 안 돼? 못 지어. 그러니까 또 아니면 너는 지을 수 있어. 누구 마음대로요? 관청 마음대로요. 어느 동네에 집 사람 가구 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등록 수하고 그 다음에요 집 채수하고 엇비슷하게 맞춤해 있다고요. 그런데 집장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5,000채, 10,000채 그냥 덜컥덜컥 다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어느 지역에 집이 엄청 많아지죠. 너무 많아지고 집이 너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집 갖고 있는 사람들까지 경제가 어렵게 되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가 다 박살이 나게 되는 거죠. 지역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니까 우리 동네 집 남아 못 지어. 그러니까 100% 관청 맘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택 시장의 공급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취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내용을 가면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우선은요. 그러니까 주택법이면 그러니까 한 번에 30만 이상대 주택법 적용을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7가지 사업 주체만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데부터 탁탁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전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보시기 전, 그러니까 그 공인주사 공부를 하신 적이 없으면 전혀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다음에요, 네모 2번 용어의 이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양과 1번 주택이 있고요. 목차 먼저 보시면 양과로 2번 단독주택이 있고요.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넷째 줄에 다음 쪽이요. 435쪽이요. 양과로 3번 공동주택이 있고, 다음에 양과로 4번에 반과로 1번 국민주택이 있고, 반과로 2번 민영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거 역시 전혀 생소한 개념들이죠. 자, 보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을 축구 좋아하는 사람, 축구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거기서 몇 사람은요, 그냥 나는 텔레비전에서 화면 보고 뭐 그거 찾아서 밤 3시까지 그 맥주 먹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볼 정도는 아니지, 뭐 아주 싫어하는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로는 사람을 나눌 수가 없네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민 중에서 공부를 해보신 분과 안 하신 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남성 아니면 여성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거죠. 남성이면서 여성인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하리수 씨는 이제 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거고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남성 아니면 여성입니다. 또 달리 나눠보자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많은 사람을 나이 들어서 그냥 지긋하신 분, 젊으신 분 이렇게 하면 좀 구분이 애매하니까, 그러니까 1999년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태어나신 분, 좀 나이가 있는 분, 또 아니면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 뒤에 태어난 분, 아직 젊은 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에서요, 6자리, 7자리, 7자리 첫 번째가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남성 아니면 여성입니다. 아시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그 전에 태어난 사람과 그 뒤에 태어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것을 집에도 구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434쪽 네모 2번 그러니까 용어정의 앞에다가 다음 표를 쓰시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은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그러니까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집은 그러니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좀 아세요. 그러니까 이제 민법을 이제 지금 오늘 우리는 공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민법을 갖다 대면은 한 건물에 여러 집 살고 있어도 집주인 한 명 단독 소유하는 게 뭐고요? 단독 소유하는 주택이요. 단독 소유하는 주택이요. 단독 주택이죠. 아파트와 같이요. 그러니까 한 뭐 100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뭐고요? 공동주택이죠. 그건 이제 민법 얘기고 공법은 따로 하는데, 그거 정도는 가끔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국민주택, 민영주택은 전혀 새로운 개념입니다. 어느 장부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등기부에도 건축물 대장에도 없어요. 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처음 입주한 분들도 잘 몰라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도 몰라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님 중에서도 아시는 분 몇 명 안 돼요. 어느 집을 예전에 무슨 통장으로 해서요, 청약저축이라고 하는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 써서 집 처음 사신 사람, 그 사람만 알아요. 그 집을 두 번째 산 사람도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장부에도 안 나타나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나와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집을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누기도 하고, 대한민국 모든 집을 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나누기도 하는 겁니다. 먼저 책에 쭉 표시하고 그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죠. 네모 2번 양과 1번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표시요. 구조로 된 그러니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요. 좀 양과 1번의 두째 줄이죠. 양과로 1번이요. 양과 1번 다시요. 그러니까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 표시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표시요.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 표시요.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표시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양과로 2번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그러니까 독립된, 표시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뭐 방과 1번 단독주택, 방과 2번 다중주택, 내려와서 방과 3번 다가구주택이 있고요. 다음 쪽 와서요. 양과 3번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표시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표시요.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방과 1번 아파트, 방과 2번 연립주택, 방과 3번 다세주택은 좀 이따 보시고요. 다시 앞쪽이요. 434쪽에 양괄호 1번 주택이 있었죠. 그러면 거기다 뭐 또 한 번 더 그리시죠. 그래요. 다음과 같이 그리시겠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지금 그 첫 줄 뭐로 구분한다고요? 구조로 구분한다고요. 구조로 구분하는데 저 문장을 뜯어가기 전에 그냥 보자고요. 어느 땅에 집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날라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대문 열고 마당 있고요. 뒷마당 있습니다. 어느 곳에요? 아파트가 있고요. 그중에 101동 307호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날라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주차장 있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 놀이터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림으로 이거 통째로 그 집 식구들이 다 쓴다고요. 무슨 주택이요? 단독주택이요. 100세대가 있습니다. 100세대가 있는데 101동 307호만 쓰는 거죠. 무슨 주택이요? 공동주택이라고요. 그림으로 그 정도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양괄호 1번 써져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상식적인 것들은 상식인 거고 우리의 경험은 경험이고 법에서 정해진 약속 그 약속에 빨리 몸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과 머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쫓아가야죠. 지금 양괄호 1번 주택 첫째 줄 구조로 나눈다고요. 구조로 나누는데 둘째 줄에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7번 보시면 건물 총대로 다 쓰고 부속 토지가 있는 거죠. 그러고요. 건물 통째로 다 쓰고 부속 토지가 일부만 쓰고 부속 토지가 있는 거죠. 일부라고요. 그래서 단독주택 아래다가 전부 플러스 알파 전부와 부속 토지 쓰려면 길잖아요. 둘째 줄에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에서 전부와 부속 토지가 뭐고요? 죄송합니다. 양괄호 1번 주택이요. 첫째 줄에 구조라고 되어 있고 둘째 줄에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표시했고요. 단독주택은 그러니까 아이고 그림을 주었네요. 머리가 모자라면 손이 고생한다고. 단독주택은 이게 단독주택이죠. 지금 법에 써진 건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 그 전부와 부속 토지가 뭐예요? 건축물 전부와 부속 토지가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전부와 부속 토지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전부 플러스 알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1동을 통째로 다 쓰는 게 아니라 307호만 쓰는 거죠. 그래서 뭐와 부속 토지요? 일부와 부속 토지요. 일부와 부속 토지가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일부와 부속 토지입니다. 뭐 그냥 플러스 알파 이렇게 안 부자만 쓰시거나요. 이런 내용들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통째로 그 집 식구들이 다 쓰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통째로 그 집 식구들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307호는 여기 307호만 쓰는 거죠. 현관문 닫으면 끝. 그런데 차 타고 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내리는데 옆 308호 아저씨 만났네요. 주차장 307호만 쓰세요? 옆집도 같이 쓰세요? 옆집도 같이 쓰죠. 그리고 현관문 같이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같이 들어가는 거죠. 307호 현관이 따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거죠. 아니면 엘리베이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3층인데 같이 올라가실까요? 그러면 계단으로 올라가시죠. 계단도 같이 쓰는 거죠. 3층 복도요. 쭉 같이 갑니다. 307호 현관문, 308호 현관문까지는 같이 가죠. 그래서 여기는 같이 쓰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문 닫으면 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만 있냐면 한 줄 더 쓰시고요. 여기는 다 그 집 식구들만 씁니다. 전용 부분만 있는 거죠. 그런데 공동주택은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끝인데 300주로 현관문 열을 때까지 옆집과 같이 쓰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양과로 1번에 둘째 줄을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단독주택의 전부와 부속토지, 그 다음에 전용 부분만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일부와 부속토지,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소련말, 그냥 소련말은 소련말대로 쓰시고, 그러니까 소련말 전에 엘리베이터 같이 타는 건 아시잖아요. 예, 엘리베이터 같이 탑니다. 이 집에 여기에 딴 집 사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단독주택이에요? 못 들어오죠. 허락 없이 들어오면 뭐라고 부르고요? 도둑놈인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전용 부분이 있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는 무슨 차이로요? 구조의 차이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다 쓴 거고요. 그건 이제 그냥 이해를 위해서 쓰면은, 예,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전부와 부속토지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일부와 부속토지이고, 여기는 전용 부분만 있고, 여기는 전용 부분과 그러니까 공용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는 무슨 차이로요? 구조의 차이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나누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단독 소유, 그러니까 구분 소유, 단독 소유, 공동 소유가 되는 거지만 공법은 소유의 형태가 아니라 구조로 나누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양과로 1번에 이제 메모한 거였고요. 양과로 2번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그래서 단독주택이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표시요. 독립된 그게 무슨 부분이라고요? 전용 쓰시고요. 전용 부분이죠. 그 집 식구들만 쓰는 겁니다. 됐고요. 방과로 1, 2, 3은 뭐 우리 시험에는 초점이 아니고 다음 쪽 와서요. 넷째 줄에 양과로 3번 공동주택. 다음 쪽이요. 435쪽이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한 집만 써요? 같이 써요? 같이 쓰죠.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 공동으로 사용. 그 공 첫째 줄 끝에다가요. 뭐 쓰시고요? 공동으로 사용 하는 거니까 무슨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이죠. 아니면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해 공에다 동그라미, 용에다 동그라미 하셔도 되고요. 공용 부분이 있죠. 같이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표시요. 각각 독립된 현관문 닫으면 끝. 그 각각 독립된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전용 부분이죠. 전용 부분입니다.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말은 많지만 말 많은 것 중에서요 핵심을 찾아내서 그 뭔가 복잡한 게 있어요. 뭔가 복잡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빨리 찾아서 어디를 급히 가야 돼요. 근데 서랍을 열어봤는데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지 않고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빨리 탁 찾아서 가야 되죠. 그런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요. 그러니까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딸내미한테 야, 그 서랍에 뭐 그거 빨리 찾아갖고 나와. 근데 딸내미는 전혀 몰라요. 엄마 서랍을 열었는데 뭐 그거 뭔지 모르겠어요. 뭐 한참 얘기 통화를 해야 뭔가를 찾아서 나가는 거죠. 아시는 분은 바로 딱 그걸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처음이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이 긴 문장 중에서는 지금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전부와 부속토지, 일부와 부속토지, 공용 부분이 있다, 없다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된 겁니다. 양과 3번 공동주택에 방과 1번 아파트 표시요.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 표시요. 5계층 이상이 아파트이고 방과 2번 연립주택 표시요.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 면적 괄호 넘어가세요.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 표시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계층 이하 표시요. 4계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435쪽에 넷째 줄에 양괄호 3번 공동주택에 방괄호 1번, 2번 보셨고 방괄호 3번을 보는 중입니다. 방괄호 3번 다세대 주택 표시요.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계층 이하 표시요. 4계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아연다가 있습니다. 아파트 몇 계층이요? 5계층 이상이요. 그러니까 연다 4계층 이하요. 연다 얼마로 구분되고요? 660으로 구분됩니다. 아연다
5계층 4계층 662죠. 그러니까 잉크들 다 빼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 잉크들 다 빼고요. 연다 5계층 4계층 660입니다. 소리 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익숙해지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시험 문제를 딱 이걸로 끝인데, 근데 한번 좀 뭐 추가 설명을 드리면 뭐 이런 거겠네요. 어디 아파트가 허용된다, 아파트를 짓는다, 연립이 허용된다, 다세대가 허용된다. 꼭 보시자고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러니까 가게 없고요. 집만 들어있다고 치죠. 5계층 이상이니까 집만 5계층, 집만 5층 꽉 차 있어요. 아파트인가요? 집만 5계층이요. 집만 5개가 있어요. 집만 5층이 쌓여 있어요. 아파트예요? 아니에요? 이상에는 그 숫자가 포함되는 거죠. 5층 이상이라고요. 5층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집만 5층 쌓여 있어요. 아파트예요? 아니에요? 아파트이죠. 예.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실 수는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거 갖고 혼동하시면 그건 좀 얘기가 길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개자요, 강아지 개자요. 그건 별도의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10층짜리 건물에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더 어려워하실라. 개자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아무튼요. 그러니까 집만 5층 쌓여 있으면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집만 10층 쌓여 있으면 아파트이죠. 그러니까 집만 100층 쌓여 있어도 아파트죠. 집만 200층 쌓여 있어도 아파트입니다. 위로 한정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몇 제곱미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양옆으로 한정없이 퍼지는 게 아파트이죠. 축구장 10개요. 10만 제곱미터로 해서 100층짜리를 올리자고요. 집만 들어있으면 아파트죠. 그래서 아파트가 허용된다. 위로 한정없이, 양옆으로 한정없이 퍼질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아파트입니다. 집장사가 마음만 먹고 관청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어느 한 자리에 한정없이 무한대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파트인 거죠. 연립주택 가게 없다고 치고요. 주택만 몇 개 층까지요? 4층까지가 되는 거죠. 위가 막혀 있습니다. 위가 막혀 있고 4층이라고요. 그러면 660초가라고 돼 있죠. 660초가니까 661 되죠. 1000 되죠. 만 되죠. 10만 되죠. 100만 됩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위는 막혀 있지만 양옆으로 한정없이 퍼지는 게 뭐고요? 연립주택이죠. 그러니까 위는 막혀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좀 덜 들어오겠지만 양옆으로 한정없이 퍼질 수 있는 겁니다. 다세대요. 주택 몇 개층 이하요? 4계층 이하이죠. 위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가 막혀 있고 다음에 얼마요? 660 이하이죠. 면적도 한정돼 있죠. 66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660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330이고 하나가 165이고 그 165가 49.9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도 막혀 있고 양옆도 막혀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좀 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다세대인 거고요. 그래서 연다 이런 구분들이 있는 겁니다. 뭐 빌라 전혀 아니고요. 빌라트, 아파텔 그런 거 전혀 그건 다 집장사 아저씨 얘기고 공법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표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있고 요것도 이제 쉽지 않은데 그 다음 얘기는 더 쉽지 않아요. 양괄호 4번 자금에 따른 주택의 구분으로 반괄호 3번부터 보시죠. 반괄호 3번 국민주택 규모 표시하시고요. 국민주택 규모 보면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그러니까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괄호 넘어서 을 말한다. 뒷문장 빼고요. 그 둘째 줄에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괄호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 몇 조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않는 읍면지역은 1호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 표시요.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00제곱미터 이하 거기다 쓰시든 화살표 뽑아내시든 시골 쓰시고요. 뭐 무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그런 건 소용도 없고요. 그냥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요. 그 85제곱미터가 25.7평입니다. 25.7평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다 전용 면적 기준이니까 공동주택은 뭐가 추가돼요? 공용 부분이 추가되죠. 쓰실 건 아니고요. 여기에 공용 부분이 추가됩니다. 근데 이게 평수로 따지면 25.7평이고 공용 부분이 추가되는데
그 뭐 흔히 얘기하는 잘 빠졌네, 못 빠졌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차장이나 복도 그런 것들이 쫙쫙 널찍하면은 시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평수가 좀 넓게 나오는 거고, 또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이 뭐 조금 나와 있으면 장부상 조금 나오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뭐 33평에서 30평 원짜리가 되는 게 85제곱미터예요. 뭐 30평짜리 뭐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85제곱미터예요. 근데 시골에서는 이 규정이 만들어질 당시에 식구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뭐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에 시골이요. 그때는 식구들이 더 많았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를 얘기하고, 다시 올라가세요. 반괄 1번 국민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란 다음 반괄호 1번이요. 국민주택이란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표시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러면 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다가 85 이하 쓰시고요. 근데 정확하게는 지네들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국민주택 규모 6글자가 아까 뭐였어요? 85 이하였죠. 그러니까 지금 반괄 1번의 첫째 줄 그 표시한 자리를 읽으면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가 85 이하라고요. 그러니까 85 이하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지를 모르고요. 동그라미 1번이요.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한국토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또는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동그라미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표시요.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 표시요. 기금. 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설명 전에 그러니까 그냥 그 광고로 1번 그러니까 국민주택이 있는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 있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국가 지방 공기업입니다. 한국은 국세가 들어간 공기업이고, 그다음에 지방공사는 지방세가 들어간 공기업이죠. 따라서 뭐예요? 공적 주체인 거죠. 근데 위에 써져 있으니까 공적 주체 가치는 85 이하인 거죠.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85 이하니까요. 그 85 이하는 동그라미 1번, 2번에도 다 걸리는데 그걸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동그라미 1번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 그러니까 두 번째요. 동그라미 2번 국가 지방의 재정입니다. 우리 세금으로요. 대통령이 자기 집 팔아갖고 집 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세금이고요. 주택도시 기금 특별하게 그런 게 있는데 그럼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특수한 목적 자금입니다. 그거는 정해진 곳에만 돈을 써야 된다고요. 정해진 데서만 돈이 들어오고 정해진 곳에만 돈을 써야 되는 게 기금과 뭐 특별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슨 자금이에요? 공적 자금이죠. 그 공적 자금 들어간 85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란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와 공적 자금 들어간 85 이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아파트라고 보자고요. 아파트. 야, 너 누가 지었냐? 누가 지었냐고? 대답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면적은 재보면 알죠. 장부에도 나와 있고요. 야, 너 무슨 돈 들어갔냐? 무슨 돈 들어갔냐고? 대답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집,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면 저 아파트가 국민주택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반괄호 2번이요. 그러니까 민영주택 표시요.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 표시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냥 국민주택 아닌 게 민영주택이에요. 이제 이렇게만 써져 있으면 이것 갖고 뭔 소린가를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국민주택 옆에다가요. 그러니까 다음만 쓰시죠. 그러니까 무주택,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그러니까 국민주택 제도는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게 국민주택 제도예요. 그러니까 국민가수, 국민차, 국민주택 좀 뭐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뭐 하춘아 씨, 조용필 씨 싫어하는 분도 가끔 있겠지만은
그냥 연말에 그냥 다들 하고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어지간하면요. 그러니까 국민차요 옛날에요. 그러니까 의지 있고 열심히 그러니까 할부금 갚아 나가면 마련할 수 있는 차요. 국민주택 의지 있고 그런 사람이면 마련할 수 있는 집으로 이제 국민주택인데 뭐 택 없이 모자라서 뭐 마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먼저요. 그러니까 뭐 다음 내용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무주택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식구 다 털털 털어서 식구 중에 어느 한 명 집이 있으면 내 이름 내 집 말고요. 식구 중에 어느 한 명 집이 있으면 대한민국 상위 54%예요. 누군가 한 분은 뭐 집이 있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상당히 좀 고소득층이 지금 오셔서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대한민국 상위 50%고 식구 다 털털 털어서 집 한 채 없는 분이 대한민국 46%입니다. 대한민국 반절 가까이 된다고요. 그러면 고생해서 그러니까 집을 마련해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지금 새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던 사람도 집이 털리는 겁니다. 집이 있다가 유주택이다가 무주택으로 바뀌는 사람이 무주택이 옛날에 43%였어요. 그러니까 57%가 집이 있다가 지금은 54%로 줄어드는 거죠. 집 가진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중장년층에서요. 나와서 이제 퇴직하시고 그러니까 치맥집 한번 열었다가 망하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젊은 층은 아예 포기하고요. 그래서 집 가진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무주택가 대한민국 반절이 집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절이 집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그러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집을 마련하게 하자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무주택인 분들 가장 무서운 게 옛날에는 뭐였어요? 두 글자 방빼. 그러니까 뭐요? 애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이거 분명히 집안 저 주인집 아들놈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혼내요. 혼냈다가 방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그 말이죠. 어디로 가냐고요. 지금은 뭐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도 안 나오죠. 그냥 문자로 띡 날라와요. 그러니까 보증금이요. 2년 계약 끝났어요. 전세 계약이요. 2년 지났으니까 보증금 올려달라고요. 서울 평균 얼마요? 2억이요. 경기도 평균 얼마요? 1억 5천요. 2년 지나면 보증금 2억을 달래요. 올려달래요. 2억을 어디서 마련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제일 무섭다고요. 아무튼 이분들 그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큰 평수를 할 수는 없으니까 작은 집 해주자고요. 아무튼 지금은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2015년, 2010년에 2.7인 많이 잡아서 3인 1가구 보자고요. 3명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그러니까 3명 살고 있는데 3명 사는데 몇 평이면 됐다고요? 3명 뒹구는데요. 30평이면 됐다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애기 아빠요. 그러니까 리모컨 들고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고 있고요. 애기 엄마요. 팩 붙이고 여기 누워 계시고요. 애기 아까 나 꼬마 자동차 붕붕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몇 평이면 됐다고요? 3명 사는데 30평이면 됐다고요. 전혀 좁지 않은 거죠. 이 집을 사서 집값이 얼마나 뛰지? 이거 말고요. 3명 사는데 30평이면 그러니까 절대 작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85제곱미터라고 얘기한 거라고요. 85제곱미터에 공용 부분이 추가되니까 25.7평에 공용 부분이 추가되니까 공용 부분 추가한 거 합치면 30평에서 33평 언저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정도면 3명 사는 데는 모자람이 없다고요. 물론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인 거죠. 그렇고요. 근데 무주택 서민이 작은 집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건데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싸게 빌려 쓸 수 있게 도와주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공공임대가 많이 나오면 좋다고요.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에서는 공공임대가 집이 전체의 85%입니다. 네덜란드 전체의 집 수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기본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언제라도 연장을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은 언제라도 나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보증금은 보증금이 거기는 이제 보증금이라는 개념은 없고 거의 월세인데 절대로 물가 상승률을 못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집을 사요? 이상한 사람이죠. 가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제주도는 가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대부분은 계시잖아요. 몇 년에 한 번 제주도는 가십니다. 제주도 갈 때 헤엄쳐 가세요? 비행기 타고 가세요? 비행기 타고 가시는 거죠. 그럼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왜 빌려 타냐고요? 비행기 그냥 돈 주고 사요? 일생에 한두 번은 제주도 가니까 비행기 돈 주고 사냐고요?
아니죠. 그거 한 번 비벼 쓰면 되는 거예요. 모든 집의 85%가 공공임대고 조건이 그런데 누가 집을 사요? 네덜란드에서는 집을 사는 것을 생산을 할 수가 없다고요. 집 산다는 얘기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전철을 사요?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뭐 싱가포르는 48%가 공공임대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4%인 거죠. 전체 집의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국가에서 할 일이 많죠. 뭐 돈 쓸 것도 많은 겁니다. 뭐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또 빌려 쓰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건설회사 돈을 못 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요?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나 이런 공기업이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집을 지어요. 그러면은 싸게 팔 수는 있겠는데 공적 주체가 짓는 집 거의 없습니다. LH는 붙어 있어도요. LH 저렇게 특별 공고하는 거 빼고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거의 없죠. 세종시장이 지은 집에서 사시는 분 없다고요.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주체하는 게 없죠. 그러면 민간에게 얘기하는데요. 민간한테 싸게 팔으라고요? 싸게 팔 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집 옛날에 한참 집값 잘 나가던 때 집 한 채 팔아서 5억 한 채 이익이 떨어진다고 신문 기사에 여러 번 나왔어요. 한 채 팔아서 5억이요. 지금은 이제 좀 줄어들긴 했겠지만 그렇게 됩니다. 싸게 팔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민간에게 부탁을 하는데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중소,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싸게 좀 팔아줘. 대신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거죠. 아주 싼 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싸게 팔아라. 근데 이제 뭐 몇몇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들을 리가 없죠.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리로 하는 게 옛날 연이율 10%일 때요. 0.5%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20년 거치, 그러니까 10년, 20년 분할 상환이요.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뭐 좀 막 배락을 때리는 거죠. 무슨 배락이요? 돈배락을 때린다고요. 연 10%할 때 0.5%로 20년 거치, 10년, 20년 분할 상환이면 뭐예요? 그냥 돈배락을 받는 거죠. 돈배락을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뭐 싸게 팔면 실적도 올라가고 싸게 파는 거지 미치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익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에 들어서는 30평 언저리들 다 그 뭐 10대 건설회사만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중소 민간사들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요. 국민주택 하면은 공적 주체가 지금 85 이하와 공적 자금 지금 85 이하 이렇게 써져 있다 보니까 이게 한 반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반반이 아니고요. 1, 2%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공 지은 거 빼고 나면요. 다 누가 지은 거예요? 중소, 민간 건설사들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요. 동그라미 2번 어디에다 언저리에다가 그러니까 화살표 누구한테 지원을 했다고요? 중소, 민간 건설사에다가 지원을 해서 중소, 민간 건설사들이 지은 게 국민주택의 98%입니다. 그것도 지금 택도 없이 모자라고 있는 거고요. 국민주택 받으려고 기다리지만 그러니까 한참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영주택은 뭐라고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단어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그걸 갖고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또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옆에다가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 X라고요. 민영주택이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우리가 일상 상식으로는 민간이 운영한다. 지 거니까 지가 소유하고 운영하겠지. 지가 지었으니까 지 거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민영주택 정의는 뭐가 아닌 거고요? 국민주택이 아닌 거죠. 국민주택 대부분을 다 누가 짓고 있다고요? 민간 건설사들이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영주택이란 민간이 건설한 주택이다. 그러면 X 틀린 겁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국민주택 제외인 거죠. 우리가 접해보지 않은 생소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청약저축 통장을 써서 이 집을 받으신 분은 좀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전혀 보도 듣지 못한 얘기고 이거는 그야말로 주거정책, 주거복지, 그러니까 복지 정책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고 접해보지도 않은 겁니다. 아무튼 뭐 거의 한 4년에 3문제는 나와요. 거의 매년 한 문제입니다. 주택의 구분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다음에 국민주택, 민영주택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양괄 5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고,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시고요. 양괄호 5번 옆에다 이것만 쓰시고요. 아파트 새빵 쓰시고요. 아파트 새빵 치자고요. 436쪽에 양괄호 5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새빵 치자는 것을 얘기합니다. 워낙 그동안 큰 평수만 많이 지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내미 딸내미들 다 이제 시집장가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세만 많이 나오고 관리비만 많이 나오고 새빵 치자는 걸 얘기하고요. 양괄호 6번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그러니까 그 양괄호 6번은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그러니까 작은 집, 그러니까 작은 평수, 상당히 짓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워낙 큰 평수만 많이 지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은 평수 좀 짓자라고 하는 건데, 뭐 작은 평수 저 어디 뭐 그 산골에다가 작은 평수 지어놔서 누구 뭐 사람이 살아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 시골에서는 지금 남는 집이 태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철역 주변에 처녀 총각들, 아니면 신혼부부들 작은 집 살 수 있게 하자. 너무 많이 지으면 빈민가 슬럼가가 되니까 어느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광고 1번 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표시요. 300세대 미만 구민주택 규모 표시요. 구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 표시요.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구의 주택을 말한다. 그 첫째 줄에 구민주택 규모 얼마 이하요? 85 이하 쓰시고요. 너무 많이 지면 빈민가 슬럼가가 되니까 300세대 미만 85제곱미터 이하 도시지역에 건설한다. 전철역 주변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괄호 7번 기타 주택의 종류는 뭐 다음 어쨌든 한번 보시면 되고요. 큰 초점 아닙니다. 양괄호 8번 준주택 양괄호 규모 역시 다음에 보시고, 잠깐 쉬고 양괄호 10번 공공택지 이하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